김광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저는 생각을 좀 못합니다. 저 심야행이라서 거의 일어나는 시간이 12시쯤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 보고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입니다. 오늘 날씨가 또 굉장히 춥고 그래서 부산하고 온도 차이가 한 7도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가는 날이 이렇게 추울 줄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사진 이야기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제가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아침에 린다 맥카트니 사진을 다 쭉 한번 봤습니다. 뭐 저희들 세대들이야 다 그 사진 속의 풍경들이 낯익고 이름도 낯익고 또 얼굴도 낯익고 그래서 아침에 어떤 빈티지 흘러간 글쎄요 그게 사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긴 한데 오랜 그 향수 빈티지를 또 느낄 수 있는 시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잔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진이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는 좀 본 사진들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사진도 있고 스스로 제가 사진까지 쭉 사진을 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이 많은 사진 중에서 제가 가장 내 마음속에 드는 사진이 어떤가 물론 린다 맥카트니가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나의 사진은 곧 나 자신이다. 사진은 다 그렇죠. 특히 초상사진은 포트레이트 사진은 말할 수 없이 그 자체가 결국 자기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거니까요. 더구나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그보다 지나간 시간을 확실하게 지나간 시간을 환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 중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찍었던 스텔라와 제임스 찍었던 1982년 스코틀랜드 사진 작은 흑백사진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는데 제가 성향이라기보다는 저 많은 사진 중에서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감춰진 인물들에 더 애정이 있다는 가능 유명한 사람들 얼굴도 있고 크게 찍은 사진의 얼굴도 있는데 가장 작은 사진 물론 폴라로이드를 제외한 가장 작은 사진 중에서 그 아래서도 사람을 또 가장 작게 찍는 그런 사진들이 더 많은 사진과 더 큰 사진 사이에서는 더 눈길이 가고 애정이 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작게 찍는 포트레이트의 미학이기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사람을 작게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은 크게 찍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부터 97년까지 유학생활을 했는데요. 에비로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올 1월 달에도 런던 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하고 같이 에비로드로 가려고 오늘 보니까 제럽 쪽에 존 레논이 하얀 신발을 신고 가고 두 번째 폴 맥카트니가 링고스타가 아주 구두를 정장 입고 세 번째 폴 맥카트니가 맨발로 마지막에 링고스타가 청바지로 네 사람이 에비로드를 건너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틀즈 자켓이죠. 거기 15년간 운전하신 분이 항상 거기서 차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 흉내내면서 그것을 꼭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것을 15년 동안 지켜본 운전사 말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참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포즈도가 있다 이야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출하면서 에비로드에서 과거의 전설들을 포즈로 따라보는 것도 멋있다 생각해서 1월달에 저도 이제 사람들을 몇 분 데리고 런던 여행을 가는데 에비로드에서 한번 그 연출 한번 해볼까 생각해 놀러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새삼스럽고 찍었던 날짜는 여름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참 좋았다 생각합니다. 포트레이트 저도 공부를 4년 정도 포트레이트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이라고 하는 게 풍경이면 인물이죠. 사람이 빠지면 풍경이 될 거고 사람이 들어가면 인물이 될 건데
올해로 사진이 태어난 지가 175년입니다. 그러니까 1839년 8월 19일 날 이 땅에 사진이 태어나서 거의 175년 역사를 거슬러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사진이 아니었는가. 물론 사진이 이 땅에 온 이유도 결국은 시간 때문에 왔고, 또 간절하게 사진을 요구했고 희망했던 것들도 사진관에서 내가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남루하지만 사진에서만큼은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안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 그래서 사진관 시대가 바로 사진이 태어나자마자 한 50년 동안 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초상사진 시대입니다. 1840년부터 1890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반세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서, 우리도 그랬죠. 100일 됐다고 100일 사진, 돌 됐다고 돌 사진, 끝없이 살아있음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반추. 이렇게 풍경과 인물이 사진의 역사에서 큰 줄기를 한다면 거의 절반의 사진의 이야기가 인물의 이야기다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175년 동안의 역사상 불후의 그 사진들을 통해서 그 사진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게 미학과 예술과 철학 안에서 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진의 역사를 한번 175년 역사를 관통하는데 많은 그 공부도 되고, 우리가 인물 사진을 통해서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인물의 의미도 또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아마 이 전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시 린다 맥카트니 사진을 보면 사진의 의미가 또 다르게 새롭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교과서적인 사진들을 3분의 1을 골랐고요. 3분의 1은 우리나라 사진가들이 또 우리 풍경을 어떻게, 우리 인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우리 공부 목적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물 사진을 찍지만 인물 사진의 본연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미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학들을 시대적 변천사 안에서 초상이든 인물이든 간에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인물 사진들이 변해왔는가, 그 시대별로 각자의 사진가들이 인물 안에서 무엇을 담고 싶어 했고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가를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해서 바라보는 포트레이트 사진 미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알미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제 사진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진을 넣었던 이유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포트레이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한 인간의 초상이 그 얼굴 자체의 파사드, 전면성이죠. 그 안에서 모든 욕망과 사상과 그 다음에 그 한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한 인간이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얼굴에 새겨질 수가 있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왜 피할 수 없는 건가.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에게 결국 얼굴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시간의 나이테가 결국 얼굴 초상인데, 수많은 사진가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사진으로 포착하려고 했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6년 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표주로 제가 개인적으로 표주로 쓰고 싶어서 이 사진은 제가 그랬습니다. 눈과 얼굴과 코와 약간의 변형이, 광각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났습니다만, 결국 얼굴은 우리에게 눈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시각과 후각과 청각과 미각을 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감각, 오감각을 얼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거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고, 어느 하나를 강조하면 그것이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되죠. 전체의 윤곽선 안에서 눈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 혀를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 귀를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 코를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세계를 엮어나갑니다. 우리 인간의 오감이 얼굴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전면에 들어있다는 것, 뒷면에 들어있지 않고 전면에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 파사드, 한 인간의 전면에 나타나는 시간성이다 생각해서 제가 첫 사진을 6년 전에 바르샤바에 찍었던 사진 하나를 가지고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포트레이트라는 말을 우리는 어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관에는 포트레이트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을 기념하는 미술관도 없고요. 그리고 갤러리도 없고요. 그러나 영국에서는 내셔널 포트레이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왜 초상미술관 또는 사진 미술관을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큰 뮤지엄을 만들게 됐을까? 그것은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국 포트레이트 인물화와 프랑스의 포트레이트 인물화가 숭고함과 존엄성에서 좀 다릅니다. 그만큼 영국 사람들은 포트레이트를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런던 가시면 런던 포트레이트 갤러리, 인물 사진만 한 일대기를 모아서 전시하는 런던에는 포트레이트 갤러리 가면 얼마만큼 영국 사람들이 사진을 통해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서 영국만 포트레이트 갤러리가 있다, 미술관이 있다. 그만큼 사진의 역사에서 커다란 하나의 줄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런 미술관도 있다는 것들을 하고 있고, 린다 맥카튼이나 폴 맥카튼이나 오늘 저 수많은 저 사진 속의 인물들은 다 영국을 근간으로 영국을 통해서 살아왔는데, 위대한 영국의 사진가들은 초상 사진가들이 참 많습니다. 줄리아 마가리 카메론이라든지 부터 역사에서 그만큼 영국 사진가들이 포트레이트를 잘 찍는다. 그만큼 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사진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우리가 사진의 역사에서 1839년 즈음에서 3명의 사진가가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다게르라고 하는 프랑스 출신의 사진가, 그 다음에 바이아라고 하는 지금 이 사진을 찍었던 주인공 이폴리트 바이아라고 하는 사진가, 그 다음에 영국의 탈보트라고 하는 사진가, 탈보트, 바이아르, 다게르라는 3사람이 동시에 사진을 발명을 해요. 발명을. 그런데 최종적으로 발명권을 다게르라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리 가면 다게르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결국은 사진의 발명자가 되는데, 이 모든 사진에 대한 권리, 또 그 특허로 대신하는 돈, 그 다음에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게르가 다 가져가니까 같은 프랑스 파리에서 사진을 발명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폴리트 바이아르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자살하겠다는데 그게 이제 진짜 자살하는 거 아니고 세느강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건져서 잠시 안치한 파리 세느강에 시체 공시소가 있습니다. 그 공시소에 가서 거기다가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자기가 셀프 포트레이트, 즉 삼각대 받쳐놓고 자기가 연출해서 저기다가 유서까지 써서 사진을 찍은 최초의 사진이 포트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840년 바로 39년에 발명되고 1년 뒤에 이 사진을 찍는데 최초의 사진이 포트레이트이고 그것이 셀프 포트레이트.
그리고 그 들어있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 즉 내 이야기를 내 얼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애절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진 뒤에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똑같은 다게루와 내가 같이 사진을 발명했을 줄 몰라도 내가 훨씬 더 사진에 대한 예술성이 있고, 다게루는 장사꾼이고 그 사람은 극장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가인데, 나는 예술을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오랫동안 발명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모든 게 다게루한테 가는가? 그래서 나는 자살한다. 나는 죽었다. 제가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분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살극을 포트레이트를 통해서 찍는데, 최초의 사진이 포트레이트이다. 셀프 포트레이트.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진이 올 수 있는 시대를 결국 인간은 인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말 없는 말을 결국은 인물을 통해서 말한다는 어떤 전주국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최초의 사진가가 찍었던 셀프 포트레이트. 누구나 찍는 사진이지만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인물 사진이기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대프랑스가 난 위대한 문호죠. 샤를 보를레르입니다. 보를레르, 악역고, 상징주의 시인. 그 다음에 우리 사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우리 사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혹평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들레르의 혹평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이 예술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제발 사진가들이 예술이라는 말을 안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진가들이 예술가를 흉내내거나 사진이 예술로 가는 길을 너무너무 극도로 불신했던, 혐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학에서는 샤를 보를레르였고 화가에서는 앵그르였습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사진이 예술일 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그 예를 써서 결국은 사진이 예술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은 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864년에 파리 살롱에 사진이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술은 그 살롱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화가들이 사진을 예술로 인정 안 해요. 기계가 찍고 정신이 없는 기계가, 영혼이 없는 기계가 찍는 영상을 어떻게 예술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예술은, 즉 그림은 정신과 영혼이 신이 주는 손이 만나서 이대한 창작품인데, 사진이 예술이라면 우리는 예술일 수 있는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사진이 예술인 것을 막았죠. 그래서 사진가들이 모여서 결국은 법에 호소를 합니다. 사진이 예술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판단해달라고. 그래서 파리 1심 법정에서 사진은 예술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요. 그래서 다시 사진가들이 모여서 연판장을 돌립니다. 사진이 예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인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낀 화가들이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연판장에 사인한 사람들을 제출하는데 항소심에서 결국은 사진이 예술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망치 3번 두드러서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예술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림도 예술이 아니고 조각도 예술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예술이 아니에요. 오로지 사진만 법으로 인정한 예술이에요. 그림은 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음악도 법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진은. 예. 그래서 참 사진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때 그 사진이 예술이 아니라는데 강력하게 문학 쪽에서 발언한 사람이 샤를 보를레르입니다. 특히 1859년 파리 살롱에 대한 논평, 정말 사진에 대한 치욕스러운 논평을 통해서 안겨주죠. 사진가들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예. 과학의 시녀들이 백주 된 낮에 예술인 척 하면서 카메라를 메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샤를 보를레르. 그런데 어머니 사진을 찍으실 때는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파리에 가면 아주 세상에 제가 인정하는 두 사진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꼭
사진을 찍으셔야 된다면 저랑 같이 그곳에만 가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 사진관도 다 가짜입니다. 오로지 파리에 있는 두 사진가, 나다르 스튜디오와 까르자 스튜디오. 이 두 스튜디오만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꼭 저랑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그곳에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사진관에서 에티엔 까르자 스튜디오와 펠릭스 나다르 스튜디오에서 자기 얼굴을 찍습니다. 아주 강인한 형용할 수 없는 눈빛과 당당한 모습과 꽉 담은 입술, 샤를 보를레르 그 악의 꽃에 프랑스 상징주의의 거두의 눈빛과 결국은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쓸쓸한데 그래도 몸에서 형용할 수 없는 문학의 정신들이 나오는 명한 포출이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18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포출이 중에서 대표적인 사진이고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사진에서 여기에 초점이 맞았을 때 앞쪽과 뒤쪽 어깨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들레르가 바라봤을 때 사진이 예술일 수 있는 이유는 사진이 너무 쨍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선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림은 선명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림 어느 부위는 흐름, 즉 사라짐이 있는데 사진은 너무 선명함으로 그것은 너무 기계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나다르와 까르자의 스튜디오 거기 가면 이 두 사람은 사라짐을 준다. 사라짐. 즉 우리가 지금 보면 아웃포커스죠. 조리개를 약간 개방해서 찍으면 초점을 눈에 맞췄을 때 고개를 사진을 찍을 때 정면으로 서 있을 때와 틀면 우리 아버님들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고 우리 어머님 사진 이렇게 찍으시는데 이렇게 찍으면 원근이 생깁니다. 이렇게 찍으면 원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살짝 돌면 초점을 어느 한 부위에 맞췄을 때 앞쪽과 뒤쪽이 사라져요, 사진은. 이게 당시에 하나의 유명한 기법입니다. 즉 아웃포커스 기법이 다른 사진관에서는 쓰질 않는데 이 두 사진가는 아웃포커스 기법을 쓰는 걸 가지고 샤를 보를레르가 그렇게 사라짐이 있다란다면 예술 초상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지금 보들레르가 보여주고 있는 사진들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얼굴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는데 사라지고 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사라지죠. 당시 초상 사진에 나오기 어려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남자들보다 여성분들이 살짝 돌아주기를 좋아하세요.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서는 것보다 살짝 돌아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 이미 1850년대, 60년대 나왔던 초상 사진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항상 틀 때는 앞쪽 눈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물 사진 찍을 때.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카메라에 가까이 있는 쪽에 눈을 맞춰주고 항상 눈에다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일반 포트레이트 사진의 기본입니다. 또 하나 사진은 미국 사진을 하나 보시는데요.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사진에서는 앵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글. 즉 인물의 눈높이와 카메라의 눈높이가 높냐 같은 높이냐 낮느냐. 그랬을 때 카메라가 사람보다도 높이가 낮으면 오르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초상사진 하나의 공식이죠. 그 사람이 눈높이에서 보면 친한 느낌, 그 다음에 내려다보면 약간 자기보다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높이 카메라를 올리면 자기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약간 이렇게 존경, 숭고, 숭상 이런 느낌이 나는데 호돈 사진에서 정치인이자 미술 지원, 즉 강력하게 미술 후원자였던 모습에서 미국풍의 앞에 보들레르와 달리 미국 스타일의 인물 사진의 모습, 당당함, 앵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19세기 초상 사진의 모습입니다. 아주 스탠다드 사진관 스타일의 사진.
아직까지 자연미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변화, 배경 단순하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눈도 아주 엄격하고 소위 소비 맡길 듯한 초상사진에 19세기 중반에 나왔던 사진들들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살짝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1910년에 지금 반도 조선호텔 자리 거기에 1910년에 천연당 사진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나라 사진관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사진관이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진곡에 백병원 근처에다가 만들었던 사진관들 말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던 사진관 중에서 가장 큰 사진이 1910년에 반도호텔 좀 그쪽에 있는 조선호텔 웨스틴 조선에 있는 자리요. 그런데 그때는 남녀가 유별함으로 남자 인물 사진은 남자가, 여자 인물 사진은 여자 사진가가 찍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남자 사진가가 여성을 못 보게, 그렇게 사진관을 하는데 최초의 한국 여사 사진가가 이홍경이라는 여자 사진가입니다. 이홍경이라는 분이 여자는 여자 사진가가 찍었던 그런 시도가 있는데, 이 사진은 당시 참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드물고 어떻게 여자들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한쪽 눈을 막고 한쪽 눈을 또 저것이 보는 것인가 보여지는 것인가, 여성의 존재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보는 존재인가 보여지는 존재인가, 이런 사진에 우리에게 생각하는 조성사진거죠. 결국 눈이라는 하는 것, 남자들의 눈은 무조건 사냥꾼의 눈입니다. 아주 보는 자죠. 그런데 여성들의 생각들은 상당히 심리학적으로는 정신분석학에서는 거울에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거울을 본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을 초기 인물사진에서도 그대로 대입하려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자들은 주머니에다 거울을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거울을 놓고 다니는 이유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기보다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보면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초상사진을 통해서 저것은 보는 것인가 보여지는 것인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초기사진의 포트레이 사진의 미학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자세히 보시면 뒤에 목받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진의 최초의 사진, 1826년이 최초의 사진입니다. 사진 발명은 1839년이고요. 인류가 최초로 사진을 포착한 것은 1826년이에요. 이때 사진 한 커트를 찍는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839년에서 1840년 사이에는 한 카트 사진을 찍는데 5분에서 8분 걸렸어요. 꼼짝도 않고 카메라를 5분 동안 8분 동안 사진 찍는다면 너무 고역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고 목받침을 뒤에다 둔 겁니다. 움직이지 마라고. 흔들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만큼 사진 한 카트 찍는데 힘들었죠. 우리나라 지금이야 그렇지만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라든지 해방공간이 사진 찍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인물 사진 찍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만큼 인공조명이 없다는 거죠. 인공조명이 나온 것은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닙니다. 노출이 굉장히 길었어요. 사라 베르나르라고 1830년, 40년, 50년 프랑스 최고의 연극 배우입니다. 사라 베르나르. 아주 글쎄요. 문헌에 의하면 모든 남성들이 쳐다보면 쓰러졌다. 보는 순간에 메두사는 아니고요. 쓰러졌다. 지금 저 초상의 저 딱딱한 표정에서 저 꿈결 같은 꿈꾸듯한 저 포즈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라 베르나르가 얼마나 프랑스 남자들을 다 눈멀게 만들었을까 좀